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또 간밤에 미국 시장도 급락이 나오면서 투자자의 심리를 너무 많이 악화시키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도 녹록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미국의 CPI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바람에 그 기술주 위주로 급락이 나왔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시장의 흐름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번 그 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파동이 조금 더 바닥을 찍을 때가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니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투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명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라고 흔히들 많이 하는 그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한 주간에 6월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6월 지금 10일 거래일까지 한 4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들은 양매도, 뭐 외국인들은 한 3조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은 1조 3천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나홀로 개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연출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좀 한템포 쉬었다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수는 바닥 자리를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와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거기가 조금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계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좀 쓰는 게 낫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관망, 그 다음에 저점 테스트 2540포인트, 45포인트 요 언저리 하단의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다음 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또 FOMC에 대한 이슈가 또 있을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현금은 계속 유지 보유, 현금을 한 30-4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더 사고 싶은 종목들은 한 번 더 쉬었다가 사는 그런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뭐 종목들 되게 궁금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02372에 0269-0279로 전화 주시면 제가 2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스터디 상담. 좀 내가 종목 보는 눈을 키운다면 두 번째는 좀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게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두산 바켓이고요. 네. 37,675원에 네. 비중 15%입니다. 아, 그래요? 사신지는 네. 뭐 최근에 사셨나요? 네. 아, 최근에 제가 사셨어요? 예, 최근에 샀는데, 네. 사고 나서, 그 다음날 갑자기 떨어져갖고, 그렇구나. 제가, 네, 저점이고, 배당도 좀 있고, 나름, 네. 이제 지금 모아가면 괜찮을까. 근데 비중을 첫날 너무 많이 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게 주식을 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실적 베이스를 보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시장 네. 상황을 보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는 방법은 이 자리가 사는 자리가 아니야라는 그런 이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네.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쵸. 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이 시그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종목을 보거나 여러 가지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네. 여기서 사면 수익 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릿대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우리가 보면 네. 여기 보면 선들이 있잖아요. 네. 이 선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네. 회사의 실적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네. 좋은 거는 그 주가에 바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실적이 네. 안 좋다고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맞냐 이거거든요. 수금 돌리거든요. 근데 이 네. 자리는 나 지금 네. 빠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네. 보면 그 중심선이라 그래요. 중심은 우리가 허리가 되게 중심이잖아요. 네네. 허리가 다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그 네. 중심선이 55일선을 잡고 있어요. 네. 그 55일선이 깨진 자리는 조종줄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 캔들이, 이 저항들이, 이 선들이
이 네. 밑에가 있잖아요. 캔들이 빨간 봉하고 파란 봉들이.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은 조종을 줍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 네. 마세요라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을 주면 그냥 바로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오면요? 네네. 더 떨어질 수가 그럼 있다는 거네요? 네, 있어요. 멘토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안다면 여기 보면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지는 구간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 분홍색 선이 61선이고 55일선이거든요. 네. 이때는 떨어질 확률이 많고 이때는 올라갈 확률이 많구나. 여기는 분홍색이 떨어질 확률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걸 우리가 좀 더 알면 우리가 주식 매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멘토님 그 네. 55일선 그걸 허리선을 항상 기준으로 해갖고 네네네. 캔들이 밑에 있으면 사지 마요. 기다리고 예. 사지 말고 아예 캔들이 사지 마요. 조금 그러니까 진입을 안 하는 예. 거죠. 근데 이게 아. 깨졌다 그러면 얼른 손절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추세가 좀 꺾여서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멘토님. 우리가 예? 멘토님 책을 사서 사실은 제가 네. 재무제표만 보고 이렇게 네. 주식을 매수했는데 네. 그 매수할 때 그 타점을 못 봐갖고 항상 좀 물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해갖고 네. 얼마 전에 책을 네. 멘토님 책을 그래요? 보고 네. 또 수요일하고 토요일 방송을 조금 보기는 했는데 네. 이게 네. 사람이 이렇게 네. 막 욕심에 그걸 보지도 않고 제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수가 아니라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 네. 주식 처음 할 때는 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만이 내가 좀 느낄 수 있는 거라 실수라고 네. 하지 말고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잘 네. 극복하면 나중에 좋은 그 기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잘 참고하셔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39,000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월요일요 금요일장 어제 미국장이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여기 뒤에 떨어졌잖아요.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 TV 볼륨 좀 줄일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영어로 했어요. 예, 영어로 잘 들리세요? 예, 네, 예. 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HLB 제약이요. HLB 사셨어요? 예. 매수가구 HLB 제약. 제약 매수가구 비중은요? 17,200원에 5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요즘 최근에 이슈가 나서 그 치료제 때문에 사신 거죠? 네, 바닥권인 것 같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탄력도도 좋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그저께 샀는데요. 네. 어제 1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2만 원 보고 사실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냥 나도 쏙 빠지네. 이거 월요일날 갭으로 또 떨어지겠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요. 네. 이거는 허리라인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는 가장 큰 이슈가 있어야 움직여요. 이거 간암 치료제 이슈가 좀 나가서 유효성이 조금 이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좀 움직이게 됐는데 이런 거는 테바가 되게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이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적 베이스나 뭐 기대감보다는 단기 탄력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세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변동성. 이게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 종일, 하루 이틀 막 이 등락이 되게 커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예. 저거 보고 있으면은요. 네. 이거 컴퓨터로 보고 있으면은 네. 막 흥분이 될 정도로 막 올라갈 땐 쫙 올라가고 떨어질 땐 막 아주 그죠. 무섭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가니까 막 이게 재밌죠. 막 재밌지 않으세요? 그때는 막 흥분이 되고. 네, 흥분이 되고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종목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18,000원, 19,000원 오면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 더 갖고 갈 거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지금 50% 정도 들어갔잖아요. 예. 빨리 수익 날 수도 있지만 내가 타이밍을 놓치면 빨리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대다. 이게 18,000원, 19,000원 라인에서 한 번 더 꺾여요. 이건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다시 이렇게 N자로 돌아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짧게 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18,000원, 19,000원에서 비중 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해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들 건데, 시장 많이 힘드시죠? 예, 뭐, 다 똑같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동훈하나텍이고요. 동훈하나텍 사셨어요? 네. 6,080원에 30%입니다. 잘 사셨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 어떤 게 걱정이 되세요?
저는 뭐 조금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보고 샀는데요. 네네. 이게 좀 팹리스 업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대차하고 SOS랩하고 네. 뭐 라이다 공동 개발한다고도 하고 네. 자율주행 MOU 체결돼 있고. 네, 맞아요. 라이다 쪽에 좀 있죠, 이슈가. 예. 네, 또 중문형 반도체라 해서 ASIC 개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차트도 제가 좀 같이 봤거든요. 네. 차트는 지금 일봉에서는 우상향 전환으로 보이고. 네. 주봉하고 월봉은 지금 좀 바닥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매수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믹싱이라고 하거든. 지금 하시는 그 상황들을 믹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뭐 라이더에 대한 모멘텀, 자율주행차의 모멘텀, 그다음에 네.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이게 부족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타점. 그러니까 이게 네. 저점에 잡아서 올라간 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는 공간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짧은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방법이 공간 매매라고 그러고 추세 네. 매매는 한 종목을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펀드매매처럼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스몰캡 종목들이 그러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선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리 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허리 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배열이라 그래요. 그 배열은 올라가면서 저항을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위로 올라갈 때 이 선들이 많죠, 여기. 이 캔들이 위에 선들이 많죠. 예, 지금 역배열돼 있죠. 네, 그렇죠. 여기를 뚫어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 사실 때는 이게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서 지금 수익권이겠지만 이런 쪽은 또 하락을 할 때는 좀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이 좀 더 기술적으로 좀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격을 보면 7,200원 정도 있잖아요. 네. 그 위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빨리 움직여요. 네. 이게 원래 올라가면 저항대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조정의 끝자리예요. 그 다음에 주봉 얘기하셨죠? 네네. 주봉은 우리가 어떤 라인을 잘 봐야 되냐면 11선을 잘 봐야 돼요. 아. 예, 주봉 네. 라인 여기 보면 이 빨간 선들 있죠. 이게 제가 지금 네네. 체크해놨죠. 이 빨간 선이 뭐예요? 11선이에요. 희한하게 이 11선 잡고 주가가 움직이죠. 네, 맞습니다. 예, 요거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여기 11선 밑에 이 캔들이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죠. 네, 얘가 밑에 돌파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자리예요. 여기서 여기가 맥점이라 그래요. 예. 지난 5월 17일 날 보니까 한 5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 500건 네.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500만 건.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이거를 한 2달 정도 이렇게 계속 봤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그 물량 체크하는 건지 해서 쭉 올렸다가 쭉 내리면서 이렇게 빼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더 지켜보다가 네. 이거 보니까 주봉 월봉도 어느 정도 바닥선에서 다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시총 봤을 때는 이렇게 일봉으로 이렇게 보라고 막 네. 작은 금액 일봉으로 봐야 된다 하셔가지고 예, 작은 건 일봉 봐야 돼요. 예, 일봉으로 해서 보니까 얘가 지금 추세 전환하려고 지금 약간씩 그 바닥을 높여가면서 지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밑바닥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잡혀 있거든요. 네, 누가 매집이 해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시점의 차이인 거잖아. 이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변동성이 세야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좀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빨리빨리 사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성향이 더 강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추세를 타서 스몰캡 종목처럼 우상향 갈 종목이라면 최소한 네. 시가총액 5천억 정도 가야 쭉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네. 실적도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맞아요. 네.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메이저가 들어올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의 손바뀜이 일어나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런 네.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맞아요. 예,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시가총액 조그만 거를 매매할 때는 이 탄력도와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내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탄력이 더 있는 종목이라면 내가 빨리 예.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수익을.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이 자리보다 이 정배열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기 멘토님. 네. 저는 사실 탄력도가 이렇게 뭐 많이 막 너무- 상한가 가고 이런 거보다도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전화가 너무 많으셔서 예.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여기까지 종목은 하겠습니다. 7,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유고요. 네? 뉴, 예, 매수가 비중은요? 13,000원이고 10%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참, 이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그죠?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좀 더 사도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제가 최근에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더 사도 돼요? 근데 이게 요즘은 더 사도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돈이 이렇게 많으신 건지 제가 차이가 많이 돈이 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최근에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싼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흔히들 쌀 때 싼 걸 많이 사요? 비싼 걸 사요? 사람들이 뭐 구매의 특징은 다 다르겠지만 좋은 거 오래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지 않을까?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오래 쓸 거야 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자꾸 떨어지는 거는 어느 시점이 돼야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 반등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최근에. 엔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수혜를 다 봤던 종목이라 우리가 그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던 게 컨텐츠 관련주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되게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종목은 피해를 좀 본단 말이에요. 뭐 제작, 컨텐츠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잠깐 이렇게 이 반등이 들어오긴 좀 어려워요. 근데 자꾸 떨어지는데 더 사면 더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리고 종목들이 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침에 딱 시작하면 하루에 3,000개 이상의 종목이 도는데 굳이 이 종목만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래돼가지고 좀 빨리 나오고 싶어갖고. 그쵸.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떨어지는 가격을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 더 떨어져요. 왜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올라갈 때 못 사요. 무서워가지고. 그죠? 흔히 사람들은 떨어질 때 이게 잘못된 그 매매의 습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면 또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지 말고 이 종목은 어디까지 좀 빠져야 되냐라고 하면 7,500원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떨어져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 내가 이거 손절하고 내가 다른 걸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거 손절하면 다른 거 사면 또 손해볼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어느 선에서 반등이 들어올 때 손절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거 팔지 말고 사지 말고 시장 흐름에 반등이 들어올 때까지 지키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 종목은. 그럼 언제쯤 파는 게 11,000원 나아요? 정도요. 11,000원이요? 네네. 거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파는 게 나아요. 그때 손절하는 게 나아요. 지금 손절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시장이 다 빠지고 있는데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 반등 들어올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1,000원 정도 오면 이게 손절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유니온이고요. 유니온, 예. 매수가 비중은요? 7,296원에 네. 30%예요. 이거 사신 거 있어요? 왜 사셨어요, 이 종목은? 뭐 이유가 있었나요? 주식 잘 못하니까 그 네. 주식하는 사람한테 TV에 나오는 전문가님한테 맡겼는데 네. 맡겨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고 수익이 안 나오고 해서 네. 연락하겠다고 제 며칠 전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면 이게 주식 잘 모르시죠? 예, 모르니까 맡겼는데. 그럼 모르면 안 계속- 하면 안 돼요? 왜 하셔야 돼요? 그래, 내 돈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그게 잘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수익이 너무 손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부터 공부해서 이제 해볼까 하고서 했는데 떨어져도 모르고 하니까. 네네. 이런 종목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 시가총액이라고 그래. 이런 테마주로 움직여요. 이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 해가지고 막 히토류 내용 나올 때마다 막 분쟁 일어날 때마다 막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유니온 같은 거는 히토류 때문에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움직이면 세게 움직이는데 또 빠져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월요일에 좀 밀릴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샀나요? 시간 많이 걸리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 종목은 6,000원 깨지면 밑으로 한 번 더 있어요. 하방으로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7,000원 라인에 오면 종목 교체하고 주식을 잘 모른다 그러면 대형주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가 아니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밀리거든요. 5,8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7,000원 라인에서 팔고 그 다음에 현금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저 내려갔다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7,000원이에요. 밀린다 해도 이 종목 7,000원 넘어가서 거래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종목은 안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토류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테마의 뉴스를 페이퍼를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7,000원 되면 손절을 하시고 종목 교체하시고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예, HLB 테라퓨틱스고요. 네. 매수가는 15,200원에 10%요. 그래.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똑같은 상담을 했던 건데, HLB하고. 이거는 예. 들어간 지 좀 됐어요. 그래서 됐어요. 예. 금요일 날 네. 성단이 와서 절반은 덜어내고 네. 지금 절반 가지고 있는데 더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다 죽었다는. 이런 종목은 테크니컬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너무 등락이 심해서 너무 힘들어요.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 하루에 변동성이 되게 커서 네. 기분이 좋아졌다, 우울해졌다, 좋아졌다, 우울해졌다 하는 네, 종목이에요. 플러스였다가 금요일 날 네. 마이너스로 확 빠져. 플러스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은 그 흔히들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세력 종목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네. 하는 건 뭐냐면 개인들이 막 물량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네. 종목은 테크니컬 부분으로 대응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네. 이거 저번에 빠졌을 때도 정말 힘들었었잖아요. 네. 정말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올라오죠. 네네. 이 주식이란 건 그래도 그래요. 빨리 올라왔어요. 네, 빨리 올라와요. 왜 그러면 탄력이 좋은 거라. 근데 여기가 아. 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HLB 관련주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매매를 하시고 하거든요. 금요일 날 16,000원대에서 네. 쭉 빠졌거든요. 거기 매물대라 그래요. 아, 매물대는 뭐냐면 혹시 이거 볼 줄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냥 예? 살짝. 네. 살짝 정확히 모르고 살짝 아세요? 네. 그럼 살짝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네네. 가르쳐 줄게요. 여기 보면 삐쭉삐쭉한 데 있잖아요. 여기를 삐쭉삐쭉하면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죠. 네네.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고. 그럼 네. 본전이 왔을 거잖아요. 네. 그럼 팔라고 할까요? 파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우리 시청자님 좀 팔려고 팔라고. 하죠.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윗꼬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여기. 네네. 끝날 때 종가가 양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거래가 붙어 있죠, 여기가. 세게 강에 네. 들었죠. 이거는 매직 거래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가 밀렸다면 이건 벌써 음봉으로 해서 거래가 많이 밀렸을 거예요. 종가가 밀렸을 네네. 거예요. 전일 종가를 네. 밀리지 않았다는 거는 한 번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중요한 거는 요 위에서 꼬리 위에 양봉이 들어오는지 잘 봐야 돼요. 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윗꼬리 소양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매물을 물량 소화한 거 부분들을 양봉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자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반 정도 팔아내는 건 잘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속 썩이는 종목은 딱 매수가 왔을 때 파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좀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이클이 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네네.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7,000원, 18,000원까지는 갖고 있어도 돼요. 아, 거기 오면 파셔도 되고 아니면 나 좀 더 볼 거야 라고 해도 가져가도 될 것 거기서 같아요. 또 반을 덜어낼까요? 반 팔아주고 반은 그냥 홀딩 해버리세요. 아, 제가 볼 때는 이 HLB는 내용이 좀 이번에는 이 제약바이오는 좀 약간의 실망감들이 많이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초록 발표한 내용들 보면 좀 네.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좀 더 갖고 있는 거죠. 18,000원에 반 팔고 나머지는 그냥 갖고 가보세요. 2만 원까지. 아, 건저리까지 한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그 책 잘 구입해서 잘 보고 아,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그 큐라클입니다. 매사 비중은요? 27,900원에 40%요. 그래, 금요일날 강하게 밀렸네요. 금요일날 세게 밀렸는데요? 뉴스가 있었나, 이거? 전혀 없었습니다. 뉴스 없었어요? 예. 어땠어, 이거? 딱 밀려가지고. 그
누가 이렇게 뺀 것 같아요, 그냥. 누가요? 보이기에는. 누가 뺐어요? 그러니까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 장난친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혹시 아세요? 저는 61선 뭐 중기로 보니까요. 예. 61선을 가는 이렇게 보고 보는데 지금 그 자리는 지금 유지하고 딱 지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래.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거래. 거래가 없고요. 네. 거래가 없어갖고 금요일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한번 세게 눌렀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이 자리에서 거래가 눌렀다 그러면 이 종목은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래가 지금 늘지 않았잖아요. 네. 시세만 빠진 거기 때문에 놀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종목은 탄력 종목이라 강하게 움직이고 강하게 빼고 막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반등 들어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리를 만든 자리라. 예. 3만 원 정도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면 신규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네. 주기가 2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신규주들 보면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조정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다 네. 그러진 않지만 이 신규주들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거의 사이클이 2년 정도 빠졌다가 저점 잡고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이거는 작년에 상장했나요? 7월달에 예, 그죠? 7월달에 상장. 예, 그러니까 좀 더 조정이 있을 거예요. 저점 잡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면 한 번 더 바닥을 칠 수 있어요. 바닥이라는 거는 11,000원짜리까지 가면 밀렸다 내려왔잖아요. 이 종목도. 네. 예, 그 언저리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심섬이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놀링한다고 보면 돼요. 한번 이렇게 다시 이 바닥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3만 원까지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냥 끌고 가서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3만 원까지는 홀딩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점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기아요. 기아 샀어요? 네네. 몇 색깔? 8만 원에 25%. 8만 원에요? 25%. 25%?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들어갈 때 이게 돈의 성격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게 네. 급한 돈이냐, 안 급한 거냐, 나중에 써야 할 거냐, 아니면 더 나중에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거냐, 이 성격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뭐 급한 돈은 아니에요. 그럼 갖고 가세요. 네. 저는 기아를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모멘텀을 볼 때 반도체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자동차의 모멘텀은 전기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늦는 게 이게 기아 현대차동이 점유율이 되게 커요.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병목 현상 때문에 자동차 대기 건수가 혹시 아세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기아 대리점으로 네. 전화해서 자동차 내가 하나 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 가장 기아차의 대표 브랜드는 EV6예요. 전기차. 네네. 그 전화해서 내가 살려면 얼마나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1년 6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대리점을 전화해봤거든요. 최근에. 네네. 전화해보면 돼요. 그러면 대기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네. 반대를 하면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반도체 공급 현상이 해결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자동차라고 봐요. 네. 그 중에서 밸류단을 보면 현대보다 기아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시장이 빠져도 이 종목은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장기적으로 가는 거. 삼성전자 우리가 빠진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진 않죠. 예, 많이 안 해. 빠진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급한 돈을 투자한 사람만 그 삼성전자가 막 걱정된다고 얘기하지만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돈의 성격이 그냥 안정적인 투자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 주가 빠졌다고 걱정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 돈의 네. 성격이 막 급한 돈 같은 거는 되게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걱정할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떨어질 수 네네. 있어도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아차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네. 이번 시장이 반도체 병목 현상이 해결된다면 가장 큰 수혜가 이 자동차군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 병목 현상이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게 최초로 피해를 봤던 게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네. 혹시 기아차를 갖고 있다면 좀 장기적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한 2, 3년 끌고 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굳이 막 이렇게 네. 머리 아프게 막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네네네. 그러는 것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9만 원 잡고 저는 9만 원까지는 보인다고 봐요. 네. 예, 이번에는 9만 원 넘어가면 좀 더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만 원까지는 가져가셔도 큰 손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좀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최근에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게 무조건 주식은 올라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종목도 올라가고. 근데 하락장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내가 아차했구나. 내가 모르니까 내가 큰 피해를 보는구나라는 것들 많이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하니까 밤 8시간 되신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뿅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떡하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뭐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좋을 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잘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주식 어디 발 달고 도망가지 않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침착하게 좀 더 관망하는 전략을 쓴다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덕신하우징. 네, 덕신하우징 사셨어요? 네. 네, 3015는 30% 저기 일봉 막 치고 올라갈 때 샀거든요. 네. 그래요? 캔들 위에 막 치고 올라갈 때. 왜 치고 올라갈 때 샀어요? 캔들 위에서 사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요.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알죠? 네. 무슨 회사예요? 건설 자재. 네. 플랜트 쪽 이렇게 막 골격 만드는 회사거든요. 실적이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종목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보면, 위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네. 그럼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아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좋아요?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더 좋죠? 네.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테크니컬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은 비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저는 캔들 외라고 생각만 했지 비싸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 지금 네. 보면 이렇게 돌아보면 어때요? 여기가 비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가 최고점이고, 내가 산 가격은 여기 맞고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여기서 사면 더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멘토님 책을 보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려우면. 잘 봐봐요. 여기 보면 삐죽한 데 있죠? 네네. 이 삐죽한 데 밟으면 피 나요? 안 나요? 앞점을 밟으면? 피 나요. 그럼 여기서 삐죽한 데잖아요. 여기 보면 삐죽한 언저리잖아요. 가격대가. 네. 그럼 여기서 밟으면 피 나요? 안 나요? 나죠?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밟았어. 피 났어요? 네. 그걸 따라갔어요. 그 캔들 위에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거 위치를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처음이라 그러신 건데 다음에 살 때는 이 그래프 이렇게 볼 줄 아세요? 네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 1,092억이면 되게 싸요. 조그만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조그만 기업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엔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빨리빨리 움직여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아까 여기 샀을 때도 수익이 났었죠. 3,500원까지. 아니요. 그 밑으로? 그 밑으로 사셨어요? 네, 그때 말고. 네. 그 밑에 올라갈 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올라갈 때. 제가 한번 더 가르쳐 주면 여기 보면 15일선이 있어요. 고점 라인에서 15일선을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선이 꺾였잖아요. 이렇게. 네. 거기서 사지 마세요. 무조건 손절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위쪽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15일선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손절해 버려야 돼요. 이런 종목 단기로 볼 때. 왜 그러면 많이 빠져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은 15일선, 최소 15일선이 꺾이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더 빨리 나는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7일선 깨지면 매도해야 돼요. 뭐 5일선 깨지면 매도하는데 요즘은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 종가가 15일선 깨졌다라고 하면 그냥 매도하는 게 나아요. 팁을 드리자면 따라가지 말고. 네. 알겠죠? 네네. 이 종목 다시 올라와요.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 파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얼마를 네? 얼마까지? 저는 3,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나와요. 3,000원. 네. 근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자리 깨지면 한 번 더 밀려요, 이거.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게 자리 밀렸다고 한 번 더 밀렸다 올라올 거예요. 근데 거래가 잡혀있기 때문에 한파동이 더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그나마도.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태경케미컬이고요. 네, 네. 네, 17,180원에 9% 있어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탄산가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샀는데요. 네, 네. 사자마자 비가 오고 춥더라고요. 아, 그래요? 떨었어요. 아, 네. 그래요. 아, 그 주식도 이렇게 그 밝은 성격의 소유자신 분 같은데요. 주식도 막 빡빡 이렇게 웃음꽃을 폈으면 좋겠네요. 네. 그죠? 예.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우리가 살 때 이거 혹시 이거 볼지 아세요? 잘? 이게 딱 이거 어디에 사는지 왜 이게 떨어질 건지 예측이 가능하세요? 실적 베이스는 좋아요. 태경케미칼이. 그다음에 네, 원자재 그래서 쪽. 조금 많이 떨어졌길래 네, 네, 네. 들어갔는데 네. 대주주가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네, 네.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예, 한 번 더 올라가요. 네. 팔면 돼. 아, 왜 그러냐면 그게 거래가 처음엔 한 번 예.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한 번- 드라이 아이스 때문에. 예, 한 번 더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게 네. 갑자기 떨어지길래 더 떨어지길래. 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게는 네네. 이 원형 바닥에 쌍봉이라고 해요. 삼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네네네. 보면 여기 뭐 머리가 꼭지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 둘, 네. 세 개라 그러잖아요. 머리가. 네네네네. 이 머리가 세 개 자리는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아. 봤을 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여기는 원형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쌍봉. 그래서 이게 삼천장을 만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에 팍 튀어 올라오면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진짜요? 예, 예.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다 100%는 맞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형을 봤을 때 그다음에 네네. 주식의 패턴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네네. 예측 틀은 뭐냐면 그 여러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럴 거다라는 게 예측이 들잖아요. 네. 그 예측이 들죠. 사람 많이 본다면 딱 보면 우리가 얘기해도 보면 이 사람 성격은 어떨 거야 딱 나오잖아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그런 패턴대로 움직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3천장을 찍은 자리라 거의 네. 이런 유형의 종목들은 빠지면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에 한번 팍 튀어 올라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손해는 안 봐도 돼요. 18,0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오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아,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존경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화전기 삼화전기 매수가 비중은요? 29,000원에 10%. 이 종목은 네. 이게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팔아야 돼요? 밑으로 더 밀려요. 아, 그럼 가격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2만 원 깨질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만 실적 좋고 실적도 괜찮고 그런데 왜 깨지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이유를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패턴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게 뭐냐면 아,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무게 중심이 어디냐? 허리거든요. 허리잖아요. 중심선이. 네. 그죠? 허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예. 돼? 못 일어나잖아요. 예. 그 허리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주식에는 허리가 60일선이라고 봐요. 근데 요즘은 좀 당겨져서 55일선을 보거든요. 네. 근데 55일선은 추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추세는 뭐냐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와 거래량이에요. 추세가 네. 좋은 거는 계속 올라가다가 추세가 떨어지면 계속 꺾이는 자리예요. 근데 이 종목은 네. 자꾸 지금 추세가 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저 사지 마세요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아, 그 가격이 네. 우리가 여기 자리가 깨진 자리예요. 25,000원 자리가 깨진 자리거든요. 근데 깨졌어요. 네. 깨지면 네. 이 종목은 어디까지 떨어지냐라고 하면 이 고점 대비 있잖아요. 어디까지 네. 50%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2만 원은 빠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네.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2만 원 빠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때 추세를 바뀌거든요. 네. 올라간다 한들 저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등시. 예, 더 갖고 있으면 좀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반등. 뭐냐면 이게 예, 반등할 때 종목을 손절하는 게 맞고요. 손절할 때 그 현금을 사면 안 돼요. 지금 다른 종목은. 네. 왜 그러면 시장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판다고 이게 또 사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사면 이 종목을 또 손해 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자리대를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산 가격을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예, 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잘 네. 모르세요. 예. 잘 모르시지 않으세요? 예, 몰라요. 예.
그래서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아까 거기 자리는 그 29,000원짜리는 돌리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게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유용 있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종목 교체, 그다음 현금 보유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태아 메카닉스. 네. 태아 20% 7,700원에.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죽을 것 같아 샀어요. 그래요? 네. 잘 사시는데. 주식한 지 오래되셨죠? 오래됐는데 돈은 못 벌었어요. 이제 공부해서 이제 버실 거예요.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아주. 그래. 나이는 숫자잖아요. 네. 그죠? 나이는 숫자뿐이 안 되고. 네. 지금 이거 잘 보시는데? 잘 보세요. 이제 돈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주식을 오래 하는 사람도 이렇게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 위치를 좀 아세요. 이게 이게 사신 이유가 뭐예요? 2차 전지. 네, 맞아요. 2차 전지 최근에. 배기라서 네.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또요? 다른 것도 있나요? 그다음 잘 몰라요. 그래? 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사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이클하고 업사이클이 있거든요. 역사이클 걸린 것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소재 쪽은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은 이 경쟁이 되게 심할 거예요. 중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쪽이 더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업사이클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줄이세요. 9,000원에서 한 10% 팔고 나머지 또 올라갔다가 9,500원에서 또 한 10% 팔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갖고 있어도 돼요. 예. 나쁘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9,000원, 그 다음에 9,500원. 요 자리에서 9,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반 팔고 반은 그냥 홀딩해 보세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예, 49,000원에 30%입니다. 39,000원에 사셨어요? 예. 네. 옛날에 사셨나 보다. 많이 마음고생 많으시셨겠다. 그죠? 네, 1년 넘었습니다. 원래 52,000원부터 조금씩 사서 모은 거거든요. 잘하셨네. 잘 버티셨네요. 어떻게 힘들으셨을 건데 어떻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신재생 에너지 막 태양광 풍력 많이 했는데 그냥 끝까지 버티라고 얘기했는데. 네. 보셨어요? 그럼 올라오죠? 네. 예,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요즘에 조금 좋아져서 네. 예, 49,000원 제 매수가가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 네. 예. 아직 49,000원도 안 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 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봐봐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한테 이거 5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더 살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요. 저는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사실은 52,000원대부터 조금씩 내려갔을 때 이제는 모은 거거든요. 10%에서 20%하고 30%까지 맞춰놓은 건데 더 이상 이제는 살 수는 없어서 예, 매수가 오면은 다 팔기는 그렇고 좀 비중을 좀 덜어내는 건 어떨까. 좀 더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상관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좀 더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좀 신재생 태양광 풍력 갖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힘들더라도 좀 버텨라. 그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영향이 되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빚을 못 받거든요. 되게 힘들어했던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 주식은 공평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업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매수가까지는 갖고 매수가 오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힘 내더라도 힘 꼭 좀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5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꼭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더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때까지 힘 좀 내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세방전지요. 세방전자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86,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기도 맞아요. 하고, 네. 현대차랑 또 계약건도 있다고 해서, 네. 예, 그래서 매수했거든요. 근데 밀리죠? 네,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예.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주식한 지 오래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어렵죠? 네, 많이 어렵네요. 네, 주식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손해 볼까요, 안 볼까요? 손에 별로 안 보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봐요.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네. 시간을 이긴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네. 이기는 사람보다는 시간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전설적인 투자자들 보면 네.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펀드메탈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추가하는 사람이 더 맞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밸류단을 보고, 그 다음 밸류를 보고, 모멘텀을 보고, 그 다음 실적을 보고, 그 다음 미래 산업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답답한 건 뭐냐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상가격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답답한 거잖아요. 무섭고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건 뭐냐면 도로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내가 알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죠. 근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자신감이 없다면 그러면 좀 내가 이게 불안한 거죠. 시장이 빠지고 막 종목이 안 가고 이러니까. 그죠? 그러면 중심은 뭐예요? 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바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이해됐죠? 알겠습니다. 네.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잘 움직이진 않는 종목이야. 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막 급한 사람들은 막 이러고 막 확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빠른 걸 싫어해. 그러니까 천천히 갈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몰캡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면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시장 대비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요? 시장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보면 종목들이 막 30-40%씩 다 빠졌거든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선생님의 사진 가격에서 지금 40-50%는 빠지지 않았잖아요. 30-40%는. 네, 맞아요. 그러면 시장들이 강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해보고 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73,000원 위에서 매도를 하면 될 거.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73,000원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홀딩해서 가보세요.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괜찮고 뭐 나쁘진 않아요. 다만 시간의 횡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도 많이 가격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2만 원부터 15만 원 찍었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와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8만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부가 끝났네요. 잠깐 쉬고 10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2부에는 좀 더 스피드하게 상담을 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